안녕? 나는 덕분 아파트에 살고 있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따로 본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내 부업이어서 부업 이름이 없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희들을 만나러 내가 또 오늘 왔어. 지금 3가지 사연이 왔다고 하는데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 엄청 가득 사연이 왔어. 근데 좀 기나긴 사연이 될 것 같아서 집중하고 잘 들어줘. 안녕하세요. 저는 5세 여아를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19년에 아이 아빠랑 소송으로 이혼했고요. 그때부터 친정에 얹혀 살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힘들 때 떠오르는 사람이 엄마였어요. 엄마는 어릴 때부터 저랑 너무 안 맞아서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저한테 했던 말과 행동 모두 학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 싸웠어요. 근데 그런 엄마가 아이 아빠랑 저를 붙였고 가로치고 헤어진 상태였거든요. 저도 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결혼으로 도피했어요. 그런 결혼은 처음부터 안 맞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가족들에게 늘 맞고 자랐기 때문에 저를 안 때리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 아빠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혼해야 했지만 그럴 자신이 없었고 능력도 이미 없는 상태에 애가 있어 쉽지 않았어요. 2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내가 노력해서 이 가정을 지키자는 마음과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버티자는 마음요. 그러다가 18년에는 진짜 좋아하지도 않는 술을 먹게 되고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갔는데 내과 진료임에도 약 처방은 우울증 약을 주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뜨개질로 시작하다가 글이 쓰고 싶어 글을 쓰게 됐네요. 출판사에서 계약하자는 연락을 받고 마음이 섰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하고 친정에 왔어요. 지옥 같은 소송 기간을 끝으로 지금은 더 큰 집으로 다 같이 이사도 왔네요. 하지만 엄마와는 늘 부딪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초졸인 엄마는 아이의 마음 그대로 어른이 된 거라 누군가가 어른으로 클 때까지 지켜봐주지 않아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저는 제 이혼으로 상처받으시고 고생한 부모님에게 보답하고자 성공하고 싶었어요. 보란듯이 잘 살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잘 살아온 게 아니라 기부로 비겁하게 대신하고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애들은 다 잘 사는 것을 보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마음 먹지 말자고 하는데도요. 사주를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됐고 아이의 사주까지 아이가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해요. 기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현재 저는 글을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이것을 계기로 제가 새롭게 마음을 먹게 되었고 내가 월급쟁이가 아닌 뭔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애기선녀님께서도 제 편지를 보고 많이 혼내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저도 그렇게 잘 살아온 것은 아니라서요. 이 모든 것이 제 아이에게 고스란히 갈까봐 걱정이고요. 저는 작가로 성공하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집에 가서 살고 당연히 그런 욕망이 있지만 제일 큰 동기는 이혼이 아이의 아킬레스건이 될까봐. 그래서 제가 작가로 성공하고 싶어요. 아이가 부모의 잘못으로 기죽지 않길 바래서요. 작가 지망생이라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뒤죽박죽 써서 너무 부끄럽네요. 어지러운 세상이 이제 꽁꽁 얼어붙을 날씨가 되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힘든 거 어려운 거 많이 보시잖아요. 아무쪼록 좋은 거 보시고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익힌 글을 보니까 글을 잘 쓸 수 있는 분이신데 막 이렇게 뒤죽박죽 썼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마음이 그 정도로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살아온 거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는 게 사람 마음이 아니잖아. 이 감정 들었다가 저 감정 들었다가 복합적인 감정이 막 이렇게 섞여서 올라오는 게 이 글에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 성공하고 싶은 가장 큰 동기가 이혼이 아이의 아킬레스건이 될까봐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보고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사실 나도
부모님이 떨어져 살으셨어. 근데 이거를 뭔가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던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내 약점같이 내가 느껴졌거든.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이 그런 걸로 놀리기도 했었고, 정말 어렸을 때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가족사를 잘 이야기 안 했던 것 같아. 내 약점인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 가정을 내가 지키고 가는데도 아이 아빠와 내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 역시도 아이한테 좋진 않을 거야. 가정이란 울타리가 꼭 있는 것보다 없으면 나는 널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해왔고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살 거야. 엄마랑 아빠는 이렇게 떨어지게 됐지만 부모로서 너를 사랑해.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아기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게 이렇게 몸으로 온다고 하면 차라리 조금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 근데 이러한 경우들이 사실 내 본업을 하다 보면 많이 오시거든.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게 맞는 건지. 근데 어차피 결정을 내린 거고 이제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충분히 네가 이겨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면 넌 이겨냈을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 삶 자체가 나를 갉아먹는 거라고 하면 그게 아이한테 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이 글을 보면 되게 예민한 사람인데 사실 자식들은 부모를 좀 닮아. 어떤 부분을 닮냐면 내가 예민하면 자식도 예민해. 그거는 내가 느끼는 걸 고스란히 아이가 느낀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야. 네가 그런 마음으로 이겨낸다고 하면 아이한테는 분명 네가 받았던 거 말고 다른 영향이 되기 때문에 비슷하긴 해도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너무 움츠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걸 보면 오늘 내 본업이 여기서 효과가 좀 있는데 너는 감정이 그대로 그래서 녹아나는 사람이거든? 네가 감정이 혼란스러우면 이 글도 혼란스럽고 뒤죽박죽. 근데 너 스스로도 알잖아? 이거는 내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일에 얼만큼 많이 지장이 가냐 요건 것 같아.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해야 그게 그래서 더 잘 녹아서 내려질 거고 그게 아이한테 그대로 갈 거야. 근데 여기서 딱 조심해야 되는 게 순서를 확실히 정해. 네 1순위가 뭔지. 왜냐면 글을 잘 쓰고 싶다는 것도 아이를 위해서고 나를 위해서인데 글을 잘 쓰고 싶다는 것 때문에 아이한테 더 예민하게 굴 수도 있고 뜻대로 안 되다 보면 내 자신이 더 짜증나 보이고 또 갑자기 능력이 또 엄청 없어져 보이고 이거의 순서를 네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 그 위의 순서에 조금 나는 더 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너 자신을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네가 자신감이 있으면 너의 아이, 너의 딸은 자신감 있는 엄마의 딸이듯이 너를 대변하는 말이 너의 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꼭 잊지 말고 너를 1순위에 두고 그 다음이 딸이고 가족이고 그 다음이 내 일이야. 나도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1순위를 헷갈릴 때도 있어. 왜 이렇게 살지? 뭐가 먼저이지? 하는데 이거는 계속 혼란스러운 게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확실한 순위가 있으면 그 혼란스러운 걸 빨리 이겨낼 수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는 너한테 사실 혼내고 싶은 마음은 많이 없어. 이거를 그냥 다지고 넘어가는데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지금을 아마 생각을 해봐봐. 18년도, 19년도 그렇게 힘들었지만 지금 상황이 그래도 조금씩 해결이 되고 해결이 안 나올 것 같았던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넌 이미 나왔어. 나왔고 이미 그 상황은 지났어. 새로운 제2막이 열렸으니까 눈앞을 조금 보고 현실을 조금 더 누리고 힘든 게 좀 지나왔다는 거를 꼭 몸소 네가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 이걸 보면. 내 진심이 너한테도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 그 진심이 너를 향한 내 응원이고 그거를 인생 살아가는데 꼭 다졌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너를 응원해.